저는 종합베스트셀러 1등을 했던 역행자의 작가 자청입니다. 글쓰기를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는 지능이 높기 때문이에요. 지능이 높으면 자의식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졸라 못 써요. 글쓰기 잘 쓰는 법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글이 쓰레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상처받을까봐 누구한테 피드백도 안 받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남의 거를 참고하지도 않아요. 어떤 글쓰기 방법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위 10%, 20%의 사람들은 특별한 지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쓰기랑 책 읽는 것 자체를 좋아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글쓰기를 재미없게 들어가 버리면 아무도 읽지 않는 글이 되고 읽을 동기 자체가 없는 거죠. 보통 글쓰기를 하시는 분들은 자의식이 세서 남의 거를 잘 보지도 않고 그냥 지멋대로 해요. 지멋대로 하니까 당연히 망하겠죠.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누구나 있죠. 그냥 아무나 떠올려도 뭐 아인슈타인, 도스토옙스키, 니체, 쇼펜하우어, 사람들이 아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쓰기를 합니다. 지능이 높으면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걸 글로 써서 생각을 정리하려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기본적인 지능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쓰기를 잘하는 4가지 팁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뭔데 떠들어?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역행자라는 책으로 1년 전에 책을 내서 지금 50만 부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69주 연속으로 종합 베스트셀러 10등 안에 계속 드는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물론 저보다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진짜 많겠지만 그분들이 알려주지는 않잖아요. 저라도 깝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이런 컨텐츠를 원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 미안한 말이지만 글을 좆도 못 써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간단합니다.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지능이 높고 내향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면은 자의식이 세집니다. 자의식이 세지니까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글을 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글이 쓰레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상처받을까봐 누구한테 피드백도 안 받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남의 거를 참고하지도 않아요. 자기의 내면적인 이야기만 그냥 주구장창 넣어버리니까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사업으로 치면은 나한테만 좋은, 내가 필요한 상품을 만들 뿐이지 남들이 필요한 상품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자의식을 해체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역행자에서 다뤘기 때문에 역행자를 아직까지 안 읽으신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안 읽었다, 저는 그것도 솔직히 글쓰기를 하려는데 안 봤다?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종합베스트셀러 1등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최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근데도 아직도 안 봤다? 뭔가 부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서점을 아예 안 갔던가.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참고를 안 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뭐 좀 이따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좆도 아니다, 본인이 별거 아니다, 나 별거 아닌 사람이야 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두 다 이 자의식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초반에 재미없지만 이야기를 다뤘어요. 글쓰기 꿀팁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짧게 쓰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이 영상 안 보실 것 같아서 가장 기본적인 짧게 쓰기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문장이 길면 안 돼요. 문장은 짧게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근데 보통 자의식이 세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장이 길어져요. 잘 모르겠으면 한 문장 안에 15개 이내의 글자가 들어간다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문장만 짧게 써도 일단 글이 굉장히 쉬워지고 남들이 읽기 편해집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뇌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장을 짧게 쓰는 연습을 하게 되면 생각이 굉장히 간결해져요. 세네 줄로 길어진다는 거는 자기도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생각들을 계속 한다는 뜻이에요. 문장 구조를 짧게 간다는 거는 생각이 심플하게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의사결정을 할 때 좋게 될 수밖에 없겠죠. 말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예시 문장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빨간 줄을 볼게요. 어디가 문제냐면은 2줄을 그었죠. 이게 지금 결국에는 2줄 혹은 3줄에 가까운 문장이 나왔어요. 글을 많이 쓴 사람들도 이걸 실수를 해요. 심지어 저는 전자책 6권 정도 써봤고 이걸 썼는데도 저도 쓰다 보면 길어져요. 무조건 반토막을 내야 됩니다. 첫째, 모바일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엔 사업 초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동네의 상가를 임대하여 동네 장사를 해야 했으며 창업 자본금도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것보다 길게 쓰시는 분들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요. 문장이 길어지면은 그거를 다 토막을 내는 거예요. 파란색 부분을 보면은 첫째, 현대는 모바일과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심플하잖아요. 한 줄 한 줄로 이제 심플하게 갔죠.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는 마침표가 지금 3개였어요. 지금 보이시죠? 점 마침표가 3개. 근데 지금 두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마침표가 5개가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됐네요. 3개의 마침표가 있었는데 6개의 마침표가 됐다는 거는 6개의 문장으로 쪼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문장을 쓴다, 어떤 글을 쓴다라고 하면은 글을 쓴 다음에 그냥 이 문장을
반으로 다 쪼개버린다 라는 마음으로 다 수정을 하게 되면은 글이 훨씬 깔끔해지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저는 지능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지능이 높아지면은 결국에 머리가 똑똑해지니까 잘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일기를 쓰신 글, 아니면 블로그가 있다면은 이 영상이 끝난 다음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문장이 긴지를 한번 관찰하면서 그걸 쪼개보는 연습을 몇 번 해보면은 처음에는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몇 번 해보면은 되게 쉬워지고, 다시 읽어보면은 와, 내가 글을 이렇게 잘 썼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진짜 중요한 거는 다시 읽기입니다. 그냥 다시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스킬이 어떤 글쓰기 방법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일기를 쓰는 거면 본인만 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남들에게 읽혀야 된다면은 잘 이해가 되고 딴 생각이 들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글 다 쓴 거를 읽어요. 읽으면서 내가 딴 생각이 들고 이거 뭔 소리지?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 딴 생각이 드는 부분은 무조건 문제가 있어요. 뭐 단어가 어렵다던가, 문장이 너무 이상하다던가, 문장이 너무 길다던가, 아니면 설명을 잘 못한 겁니다. 무조건 다시 수정해요. 단어를 쉽게 바꾸거나 문장을 짧게 하거나 비유나 예시를 든다던가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또 예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자의식과 연결이 되는 건데,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이걸 쓰면은 사람들이 알아듣겠지, 대충 쓰고서 그냥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불편할까, 이걸 읽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연습이 되어 있는 게 작가로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행자라는 책을 보면은 확장판을 보시면 좋은데, 이게 완전히 제가 쓴 거거든요.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가독성이 좋다라는 평을 항상 들어요. 너무 쉽게 잘 읽히고 어려운 개념을 쉽게 잘 설명하고 끝까지 읽힌다. 그러니까 50만 부가 1년 만에 팔렸겠죠. 어려운 문장이나 어려운 단어들은 다 쉽게 고치는 겁니다. 어려운 문장을 쓰면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기준에서 병신입니다. 이게 학문적인 책이고 내가 소장할 거면 어렵게 써서 와 취한다 이런 게 좋아요. 그치만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남들이 글을 잘 썼다 라고 말하는 걸 듣는 걸 좋아하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돈을 벌고 싶어서 글쓰기를 하고 싶다, 내가 만약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 사람을 설득하고 싶다, 이러면은 무조건 방금 말했듯이 처음부터 다시 읽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을 보면은 제가 아스트라상이라는 상담, 이별 상담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어떤 직원분께서 글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고치는지를 제 사고방식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상담사 한서진입니다. 일단 이거부터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선임 상담사가 뭐예요? 선임 상담사 너무 어려워요. 뭐 만약에 하면은 수석 상담사, 수석 연구관 뭐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부터 일단 사람들이 아이씨 뭐야 모르는 단어? 그럼 읽기가 싫어지게 돼 있어요. 뇌는 쉬운 걸 좋아합니다. 어려운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8명의 상담사 중 수석 상담사를 맡고 있는 한서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만약에 수석 상담사라는 걸 몰랐어도 8명의 상담사 중에 수석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이 중에서 뭔가 상위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의 말을 한 번 더 듣고 싶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5년간 4천여 건의 재회 상담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 문장도 저는 조금 별로, 너무 숫자가 많고 추상적이에요. 인간의 뇌는 이렇게 막 숫자가 나열된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한두 개 들어가는 건 좋지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4천여 건의 재회 상담을 해왔습니다. 물론 당연히 문장 구조가 주어, 수로 뭐 이런 것들이 수식이 안 되거나 뭔가 빠졌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이론적으로 설명할 거 없이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조금 쉽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5년간 상담 일을 하면서 4천 건이 넘는 이별 상담을 해왔습니다. 재회 상담이라는 것도 재회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별로 치환을 했던 거고, 숫자가 처음에 주어가 안 나오고 5년간 4천여 건이라고 말을 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5년간 상담 일을 하면서 일을 목적어를 앞으로 뺀 거죠. 이건 근데 모르셔도 되는데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이렇게 목적어 을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5년간 상담 일을 하면서 4천 건이 넘는 이별 상담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만약에 조금 더 고친다면 저는 4,600건 4천이라는 단어가 약간 추상적이에요. 4000으로 돼 있으면은 곧바로 뇌에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친절하게 글을 쓰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초반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많이 하다 보면은 되게 쉬워집니다. 그중 20대 내담자의 비율은 70%였습니다. 70% 이런 게 조금 어렵거든요. 일단 내담자라는 단어도 어렵고, 이걸 바꾼다면은 그 중에서 10명 중에 7명은 그 중에서라는 단어도 그 중이라는 게 추상적이고 그라는 게 지칭대명사죠. 지칭대명사는 많이 쓰면 안 좋아요. 그것, 이것, 저것 가끔 쓰면 좋은데 이거 자체가 결국 어떤 거를 수식을 하기 때문에 뇌에서는 한 번 더 계산 결정 과정이 거쳐져요. 그러면은 약간 어렵죠. 근데 나 왜 이렇게 설명을 잘해? 보셨죠? 내 이렇게 깊은 사고로 글을 쓴다고. 역행자 뽀록인 줄 알았지?
그 중에서라는 거를 쓰지 말고 상담을 받은 20대 10명 중에 7명 이러면 숫자가 3개 연속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복잡하긴 해요. 상담을 받은 10명 중에 7명은 20대였습니다. 오, 얼마나 깔끔해. 봐봐요. 비교를 해보면은 그중 20대 내담자의 비율은 70% 정도였습니다.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상담을 받은 10명 중에 7명은 20대였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결국에는 바꾼 게 그중 지침 대명사를 이제 없애버렸죠. 내담자라는 어려운 단어도 없앴고 70%라는 게 조금 추상적이니까 10명 중에 7명. 만약에 숫자가 없는데 70% 한 개만 나왔으면 저는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럴 바에는 조금 친절하게 가야겠다. 어떤가요? 짧은 세 문장에도 고치고 고려할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이거 진짜 책 광고가 아닙니다. 이거 어차피 다 기부기 때문에 광고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장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책이 대중적이고 지금 70주 연속 종합베스트셀러 10등 안에 드는 책이 됐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은 글을 쓴 다음에 그걸 다시 읽어라. 초심자의 마음으로 내가 타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글을 읽는 거예요. 딴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뭐가 문제인지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꿀팁인데 뭐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번, 2번을 막 엄청 딥하게는 아니지만 유튜브에 맞지 않게 조금 길게 얘기해서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짧게 갈게요. 세 번째 동기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 편의성이라고 그러죠. 읽는 사람들 입장을 고려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즘 쇼츠도 많이 보고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글을 읽기 싫어합니다. 원래 근데 글을 읽기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글이라는 거는 비교적 최근에 진화된 뇌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10명 중에 8명은 글 읽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상위 10%, 20%의 사람들은 특별한 지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쓰기랑 책 읽는 것 자체를 좋아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글쓰기를 재미없게 들어가 버리면 아무도 읽지 않는 글이 되고 읽을 동기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영화를 볼 때 처음에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누가 죽거나 뭐 유튜브라고 치면은 썸네일에 엄청 자극적인 문구 그런 것처럼 동기를 심어줘야 돼요. 제목이나 첫 문장을 어떻게 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막 쓰는 게 아니라 옛날에 막 신문사를 들어가면은 만약에 기사가 이렇게 있고 제목이 있잖아요. 그럼 제목이랑 첫 문장에 70%에서 90%의 시간을 쓰고 나머지 시간을 전체 본문을 쓰는 거예요. 처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동기론 제 블로그에 나와 있긴 하지만 짧게 설명하면은 첫 문장과 제목에 거의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사람들이 읽을 수밖에 없게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꿀팁이죠. 잘 모르겠으면 제목이나 첫 줄에 그냥 정말 많은 시간을 들이세요. 그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아무데나 폈어요. 역행자 3단계에서 유전자 오작동 극복. 일단 제목부터가 너무 어려워. 그럼 사람들이 거부감 갖고 딱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막 우리의 유전자는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읽는단 말이에요. 그 장마다 처음에 뭔가가 특이해야 돼요. 나는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2학년 때 충격적인 수업을 하나 들었다. 충격적인 수업?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충격적인 수업을 들었대. 이 문장이 이제 휴리스틱에 대한 건데 만약에 첫 문장을 유전자 오작동 극복을 위해 휴리스틱에 대해 배워보자. 그러면 나도 안 보겠다. 딱 봐도 너무 재미없는데 그게 아니라 초반에는 대중적인 사람들의 이목, 집중을 끌 수 있는 어떤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조금 더 읽어보면은 내가 이 충격적인 이 지식만 알게 된다면은 나는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마음으로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러면은 이제 와 이거 뭔데 자청이 대체 뭐를 배웠길래 지금 이렇게 두근거렸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개념 설명하기 전에 동기를 부여한 거예요. 아무데나 펴도 이제 이 정도 책이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결국 동기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세 번째 꿀팁입니다. 네 번째는 레퍼런스 참고하기예요.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은 모방을 하라는 겁니다. 보통 글쓰기를 하시는 분들은 자의식이 세서 남의 거를 잘 보지도 않고 그냥 지멋대로 해요. 지멋대로 하니까 당연히 망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베끼라는 게 아니라 베끼는 거랑 모방이랑은 다릅니다. 베끼는 거는 그냥 완전히 카피를 해버리는 거고 모방은 형식을 빌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쓴 역행자라는 책에서 제일 유명한 책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의 추월 차선 이런 책이 이제 가장 스테디하게 팔렸어요. 그럼 그 책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냥 지멋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분석을 해서 첫 문장이 스토리텔링으로 나오거든요. 이 두 개의 책은. 그러면 내 책도 초반에 내 스토리텔링을 넣어야겠다. 스토리텔링을 넣는다고 해서 그게 베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형식을 빌려오고 남의 것들을 참고하고 차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쓴 글들을 최대한 많이 보고 이미 브런치 같은 데서 1등 했던 책들의 이유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미경님의 어떤 책이 1등이 됐어.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이나
문장이나 처음 구성들을 참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영어가 진짜 급격하게 늘었었는데 제가 모든 문장 구조를 해체해서 부사, 형용사 이게 뭔지를 모든 문장을 분석을 했던 게 진짜 지금도 도움되고, 지금 15년이 넘게 지났지만 지금도 전 딱 보면 모든 문장 구조가 딱 보여요. 그런 식으로 많은 글을 보라는 게 아니라 좋은 문장, 좋은 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좋다. 레퍼런스를 참고해라가 네 번째 꿀팁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짧게 쓰기, 두 번째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서 딴 생각 드는 부분을 쉽게 다르게 고쳐 쓰기, 세 번째 동기부여하기. 동기부여하기란 제목이나 초반 부분에 상대방이 읽고 싶게끔 만드는 어떤 동기를 만들어야 된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라. 네 번째는 자의식 때문에 본인 지멋대로 쓰는 게 아니라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이미 잘 쓰여진 글들을 많이 공부하고 분석하는 경험을 해라입니다. 이거 말고도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걷기라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으로만 20억 넘게 번 사람이 글 잘 쓰기 꿀팁 4가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글쓰기를 잘 하시는 날까지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새로운 채널이라서 구독을 한번 박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